네, 토픽 53번. 관심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음. 맞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쓴 글을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 제가 그것들을 좀 몇 개 모아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럼 실제 선생님이 봤던 학생들이 만든 실수를 선생님이 모아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시험 같은 데서 채점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 글을 고쳐줄 음, 때 제가 정말 많이 발견했던 그런 실수입니다. 네. 국적도 상관없고요. 학교도 상관없고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실수예요. 오, 너무 궁금해요. 같이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사례 1번인데요. 사실 이거 기출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아, 똑같이는 아니고 참고해서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 공부하다 보면 결혼에 대한 주제 꼭 나오잖아요. 어느 학교든지 나오고 그 토픽 기출문제도 이 주제가 있는데 음, 뭐 미혼 남녀에게 결혼이 필수인가? 라고 물었을 음, 때 어, 필수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필수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이런 조사 결과 가지고 글도 많이 읽고 토픽도 많이 쓰죠. 음,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국어로 표현해 봐라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음. 그래쌤이 읽어 주시겠어요? 네. 20대에서 30대.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2, 30대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 30대라고 하는 게 좀 짧고 어.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 30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은 필수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는 응답이 75.4%로 가장 많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음, 혹시 이거를 읽으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곳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음, 깔끔한 문장인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 결혼은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 네, 가장 많았다 하는 게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음,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두 개만 비교하고 있는데 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 여기가 어색한데 비슷한 실수로는 뭐 제일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음. 사람도 이제 가끔 있죠. 네. 어, 아하,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할 때 제일은 어색하고, 어떤 것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이상, 뭐 네 개, 다섯 개까지 될 수 있겠죠? 좀 음, 여러 개가 있을 때 쓰시는 게 제일 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할 때 가장 좀 안 쓰시기를. 그러면 정리하면 두 개만 있을 때는 가장 제일은 안 쓰는 게 좋고 네, 네. 세 개 이상일 때는 가장 제일을 써도 된다. 선생님 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이게 두 개이니까 네.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네, 더는 괜찮을 것 같네요.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는 응답이 75.4%로 더 많았다. 아니면 숫자를 비교하면 0.6%하고 75.4%가 좀 차이가 많으니까 더 맞아요. 말고 뭐 쓸 수 있겠어요, 선생님? 훨씬 더? 그렇죠, 그렇죠. 뭐 훨씬, 맞아요? 네, 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훨씬 많았다. 이런 건 자연스럽죠. 음. 아마도 학생들은 그냥 이 템플릿을 외워버리니까, 맞아요. 자기가 어디선가 본 표현을 그대로 그래프의 음, 종류와 조사 항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음,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그, 요새는 미혼을 맞아, 비혼이라고도 맞아, 맞아. 쓰잖아요. 어. 그래서 가끔 그걸 봤을 때 학생들이, 비혼은 뭐지? 새로운 건가? 이렇게 놀라지 음, 않게 뭐라고 차이를 말해야 되죠? 미혼과 비혼. 한자에서 완성돼야 할 목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을 미라고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결혼이 꼭 도달해야 할 목표처럼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아, 요즘 미혼이란 말을 안 쓰고 안일피, 아니다라는 아, 말을 써서 비혼이라고 음, 쓰자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음, 근데 단어를 사용하는 비율을 봤을 때 아직 이제 미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그냥 저는 여기다 썼는데 아, 혹시 문제가 맞아요, 될까요? 맞아요. 아니요, 그냥 그 학생들이 뭐 음. 다른 곳에서 혹시 보면은 새로 음. 막 음. 미혼이랑 비혼이랑 같은 상태인데 표현이 다른 아, 거다. 아, 이걸 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쵸, 네. 그쵸. 어. 아, 자, 또 다른 자주 나오는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여기까진 똑같으니까 결혼은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는 응답이 75.4%로 1위를 차지했고, 결혼은 필수다는 응답이 24.6%로 2위를 차지했다. 네. 자, 이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항상 고쳐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게 어색하세요, 선생님? 그냥 1위랑 2위랑 두 개 음, 있는데, 음. 두 개 안에서 굳이 1위를 차지했고, 그죠, 2위를 그죠. 차지했다. 이거 조금 어색한 것 네. 같기도 해요. 이게 비교하는 게 단 두 개잖아요. 결혼은 네. 필수다. 필수가 아니다. 두 개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위, 2위, 3위, 4위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개 음, 있을 때 1위, 2위, 3위 이렇게 어떤 것이 가장 높은 순위고 음, 그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여러 개를 비교할 때는 의미가 있는데 두 개 비교하면서 굳이 1위를 차지했다. 이런 말 있죠. 거창한 표현 같아요. 맞아요. 너무 큰, 거창하다. 맞아요. 어, 딱 알맞는 표현이에요. 오버했어요. 네.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오버라고 하면 정말 딱 맞죠.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서 음, 1위냐, 2위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럴 음.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1위. 그러니까 응. 3개 이상이면 1위, 2위, 뭐 네. 3위 할 텐데, 뭐 2위를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까요? 두 개밖에 없으면 그냥 이 정도로 표현해도 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뭐뭐 했다, 가장 높았다, 가장 많았다. 제일 많았다. 아니면 음, 아까 말한 1위, 2위, 1위. 3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래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비교하는 것들. 그리고 그래프 타입은 사실 뭐 원 그래프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음, 막대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음, 뭐 여러 개 항목을 많이 비교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가장 많았다, 제일 뭐 많았다, 또는 커피가 1위, 탄산음료가 2위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비교하고 있을 때 1위, 2위, 음, 3위 그렇게 표현하시면 괜찮죠. 음, 학생들이 들은 표현, 외운 표현을 최대한 여기다 많이 넣어서 표현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알고 있는 표현을 다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딱 맞는 표현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모범 답안인가요? 뭐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저는 네,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네, 저도 영어 시험 보다 보면 음, 글자 수를 많이 쓰려고 음, 네, 생각나는 걸 다 넣는데,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길어지긴 했지만 네, 틀린 게 돼가지고 네. 점수가 깎일 수 있다. 아, 토픽 53번 같은 경우는 200자 내지 300자 정도의 글만 쓰면 적당해요. 굳이 뭐 음, 내가 많이 쓰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글자 수 정도만 쓰시면 괜찮습니다. 꼭 많이 좋습니다.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선생님이 100글자 모자랄 때 팁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럴 때 보통 왜 모자란지 그 또 유형이 있죠. 글자 수가 왜 어, 부족한지. 예. 그래서 전체 글의 구조를 보면 그게 딱 보여요. 네. 아, 다음 기회에 그것은 좋아요.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은요.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4의 3. 네. 사례 3이고요. 이거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조사 음, 대상은 미혼 남녀 300명 이렇게 있었고요. 이 결혼 관련 설문조사도 정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지만 네, 지금 일단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3개 정도 나온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미혼 남녀 300명에게 물어봤는데 결혼할 생각이 있다, 뭐 있는 편이다. 이게 49%. 그다음에 결혼할 생각이 없다, 없는 편이다. 요게 30%. 그리고 잘 모르겠다. 요게 21%. 이렇게 나온 설문조사였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지금 텍스트로 표현을 했는데 읽어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 하는 대답은 49%, 없다 하는 대답은 30%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21%에 불과했다. 네. 음, 자, 이 글 어떠세요? 이 표현? 오, 너무 아리송하네요. 뭐가 틀렸을까? 대답 있다는 49, 없다는 30%, 모르겠다는 21%. 음. 혹시 그건가? 없다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안 쓰고 없다라고 써서 이 틀렸나? 앞에 결혼할 생각이를 한번 써줬기 때문에 네. 굳이 뒤에서 또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생략. 없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혹시 그건가? 21%니까 한 4분의 1이 조금 안 음, 되는데, 저에게 불과했다는 되게 막 음. 찔끔 나왔을 때 네, 써야 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네. 그건가요? 네, 생각보다 어떤 수치가 굉장히 좀 적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불과했다라고 써야 되잖아요. 이 아, 불과가 꿀의 뜻은 아니다. 과는 어떤 것을 넘다. 음, 이런 뜻이잖아요. 네, 어떤 것을 넘지 않는다. 어떤 수치가 굉장히 적다고 느껴질 때 불과하다. 이 말을 써야 하는데, 100%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0%의 4분의 1인 25%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사실은 예. 잘 모르겠다가 꽤 많은 수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세 개 중에 가장 적다는 이유로 내가 아는 표현 불과했다를 여기다 써주면 좀 어색하겠죠. 여기서 음, 21%나 되는 수치를 불과했다라고 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많이 어색하죠. 그쵸.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러면 쓰면 좋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20 1%로 나타났다? 21%로 나타났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좀 더 내가 글을 잘 쓰는 네.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허. 나타났다 대신에 뭐 쓰면 좋을까요? 이게 앞에 나타났다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아, 반복하는 걸 좀 피하고 싶으면 오, 그러면 나타났다 나타났다 바로 쓰는 것보다 21%로 그 뒤를 이었다. 어, 정답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답은 심플하게 간단하게 21%였다. 그냥 같은 말 피하고 아, 싶으면 네. 음, 네. 이걸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고 또 아까 심플. 선생님이 오케이. 이야기하신 음, 이거는 어떨까? 21%로 그 뒤를 이었다. 이게 문법은 일단 맞고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뭔가 길게 음, 글자 수 채우고 싶을 때. 네, 네. 그럴 때는 이게 참 효과적이긴 하네요. 어, 불과했다를 음, 20%나 되는데 쓰면 안 된다. 이거 네, 배웠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치일 때는 불과하다를 쓰지 말라.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치일 때, 적은 네. 숫자일 때, 그럴 때 막,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있을 때. 네, 네. 그쵸. 음, 근데 그것도 약간 상대적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건강에 좋고 차를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으면 차는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면 좋아요. 했는데 조사했더니
차를 마시는 아, 사람은 18.4%였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차가 건강에 좋은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커피랑 커피. 탄산음료고 차는 18.4%밖에 찾지 않네? 이런 음, 느낌일 때는 18.4%지만 생각보다 너무 음. 적고 내 기대보다 낮으니까 그럴 아, 때는 불가했다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완전요. 예, 그러니까 내 예. 주장에 따라서 불가했다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그,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음,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내가 주장하는 방향과 맥락을 고려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을 때는 불과했다를 쓰는 음, 게 어울리고 이 수치가 어떻게 나타났든 음, 예. 그리고 예.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숫자가 낮지 않은 숫자다. 낮지 않은 수치다라고 했을 때는 불과하다라는 말이 어색하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때 수업이 뭐 20명 수업인데 숙제를 해온 학생은 18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음, 안 되죠, 안 되죠. 음, 숙제를 꼭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평소 공부가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시험 닥쳐서 몰아서 하면 No, 아무것도 잘 안 no. 돼요. 심장도 안 좋아져요. 제가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커피를 네. 많이 드셨나요? 네. 아이고, 또 시험 때는 막 두세 잔 아유, 마시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요즘은 또 그러면 안 에너지 돼. 음료도 많이 드시잖아요. 뭐,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안 막 좋다고 몬스터, 그러시. 막 이런 거. 예. 뭐 어, 핫식스 막 이런 거. 네네, 맞아요. 자, 다음은 이것도 사례. 굉장히 적지 않게 나타나는 그런 사례예요. 음. 오. 자, 이번에는 조사한 게 편의점에서 어떤 음료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요걸 음.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커피가 36.7%, 탄산음료 24.5%, 뭐 차, 주스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이걸 읽고 어디가 어색한지 찾아볼게요. 자,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음료수 판매 순위는 커피가 36.7%로 1위를 차지했고, 탄산음료는 24.5%로 2위, 차는 18.4%로 3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스 12.7%, 기타 7.7% 순이었다. 네. 아하. 자, 어떠세요? 일단 1위, 2위, 3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주스랑 기타를 한 것 같은데요. 음? 뭐가 틀렸지?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기타라는 건 네. 기타일 뿐. 그러면은 기타 7.7%였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어떤 순서를 표현할 때는 네. 주요한 항목들까지만 표시를 해주시고, 음, 기타는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않고. 뭐 상당히 좀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면 좀 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기타를 마치 주요 항목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음, 다른 것들에 이어서 이렇게 기타까지 넣어서 뭐뭐 순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죠. 예, 굳이. 기타는 네. 기타일 뿐.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주요 항목들이잖아요. 네. 기타는 정말 음료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주요 순위에 같이 넣어서 표현하는 게 좀 음, 어색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럴 때는 그냥 주스까지만 언급하세요. 아. 다음으로 주스 12.7%로 나타났다. 순이었다 해도 되나요? 주스, 네, 12.7%? 괜찮죠. 이럴 때는 아, 어차피 지금 처음부터 그것도, 대놓고 1위를 차지했고, 누구가 예, 2위고, 처음부터 순서를 이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주스 12점 12.7% 순이었다. 이것도 순이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네, 이 아, 정도로. 그래서 기타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고, 어, 기타를 굳이 언급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 음, 정도? 기타는 뭐 7.7%로 나타났다. 음, 음.
뭐 이 정도? 근데 저는 안 쓰는 걸 아, 더 추천합니다. 네.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지금 네. 생각해 봤는데, 기타에는 어떤 음료수가 있는지 안 나와 그쵸. 있잖아요. 기타가 뭔지 이게 음, 정말 그야말로 우유인지, 맞아요. 요거트인지. 네.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음. 기타를 언급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다 음. 합쳐서 합쳐서 순서라고 하는 게 5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네. 그리고 토픽 53번은요. 네. 어떤 조사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조사 기관은 어디인지, 또 음. 어떤 그래프들은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들도 있잖아요. 아, 10년 맞아요. 전에는 이랬는데 10년 후에는 네. 수치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 이용자 이유를 수. 물어보는 토픽도 네. 지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 가장 그 쉬운 거, 쉬운 거, 가장 많이 간단한 거. 보이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가 토픽 대비하다 보면 이제 네. 가장 그 글을 많이 써야 할 때는 이 변화의 이유까지도 써야 하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들을 다 표현하다 보면 절대 글자 수가 모자랄 일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기타를 쓰지 않는 게 음. 깔끔하고 좋다. 이 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기대가 또 되네요. 앞으로 배울 게 더 많다는 네, 이야기가. 그럼요, 그럼요. 응. 근데 정말 음. 이렇게 오늘 학생들이 정말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어색한 표현, 아, 이런 거 소개했는데 이거 말고도 많죠.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제가 학교에서 정말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늘 얘기하지만 정말 더 크게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 또 소개하려고 음, 합니다. 좋아요. 네. 우리 그러면 사례 1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요약하고 오, 오늘 뭐 좋아요. 배웠나 네. 복습해 보면 어때요? 자, 그러면 오늘 뭐가 중요했는지 그레쌤이 한번 정리해 네.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례 1에서는 가장 많았다가 어색한 표현이라고 배웠는데, 음, 왜냐하면 두 개밖에 없는데 가장을 쓰는 게 어색하다. 음. 그래서 뭐 더 많았다 아니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네. 바꾸는 게 좋다고 배웠고요. 네. 사례 2에서는 여기에서도 역시 두 개밖에 없는데 굳이 음, 1위, 2위 두 개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맞아요. 없고 그냥 음, 75.4%로 나타났고 음. 24.6%로 나타났다. 뭐 네. 이렇게 네. 간단하게 네. 하는 게 좋다고 배웠고요. 네. 네. 맞나요? 네. 네. 뭐 나타났다도 좋고 뭐 네? 75.4%였다. 그냥 이렇게 였다. 해도 되고. 네. 간단하게. 네. 심플 이즈 베스트. 네, 맞아요. 굳이 내가 아는 표현을 다 넣을 필요 없다. 그러면 좋아요. 오히려 어색하다. 이 얘기를 했었고, 음, 참고로 이걸 어, 보여드렸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1위, 2위, 3위를 써라. 뭐 가장이란 표현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그래프에서 어울린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다음 사례 뭐였죠? 사례 3에서는 불과했다가 어색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21%면 적지 않은데 음, 불과했다가 어색하다 이렇게 네. 배웠고요. 네. 생각보다 기대보다 적은 수치일 때, 적은 숫자일 음, 때만 불과했다를 쓰세요. 네, 쓰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도 그 뒤에 기타 7.7% 순이었다. 여기서 이제 순이었다가 어색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타는 굳이 순서에 넣지 않고 그냥 네. 빼도 좋다. 이렇게 네. 배웠죠. 기타는 언급할 필요 없다. 어차피 없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때는 기타는 굳이 쓰지 마라. 네, 오늘 굳이 맞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많이 배웠네요. 네, 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 그래프에 있으니까 기타 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되게 유용했어요, 오늘. 네. 그리고 본인이 쓰기만 하고 모범 답안과 비교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피드백을 아, 직접적으로 안 받으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네. 앞으로 또 같이 달려볼까요? 네. 달립시다.
네, 좋아요. 다음에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